여러분들 요새 사람들 증여 안 해요. 매매를 하지. 증여를 하면 세금이 7억이고 매매를 하면 세금이 1억인데 아직도 증여를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감독님, 증여가 뭔지 아시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짜로 주는 거죠. 누가 주는 거죠? 주로? 그쵸, 내 핏줄. 주로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증여 문의가 요새 뚝 끊겼습니다. 제가 일이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납세자분들이 증여를 하러 왔다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야, 그거 아파트 몇 채씩 몇십억씩 가진 자산가들 얘기잖아. 그게 아닙니다. 요새는 부모님이 아주 작은 이 소형주택 한 채도 자식에게 증여를 해주지 않습니다. 매매를 합니다. 이제 대세는 매매입니다. 매매가 뭐죠? 사고 파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파는 건데요. 어떻게 파냐? 값도 싸게, 세금도 싸게.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최소화되게 만드는 건데요. 인터넷에 우리가 증여세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사실 답 없죠. 앞으로 공제 금액, 과세 표준 상향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산 이전의 수단으로 증여세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매가 뭐가 유리해서 그러면 너도 나도 요새 하는 걸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막 이상한 거래들이 하나씩 있어요. 옆에 보면 직거래라고 쓰여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사고 판 겁니다. 지금 이 두 건은 모두 제가 저번 달, 저저번 달 이렇게 수행했던 사례들인데요. 당연하게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이나 세무조사 빡세게 나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 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두 정상적으로 소명을 해내고 있는데요. 증여에 비해서 이 매매가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양도세입니다. 우리가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무려 6억 원이 나옵니다. 취득세는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거의 7억 정도의 세금이 나오죠. 그런데 양도를 하면 어떨까요? 취득가가 5억 원임을 가정하고 이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80% 받는다는 가정이면 양도소득세가 약 3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매매로 하면 취득세도 6,600만 원이 나오는데 증여보다 무려 1,400만 원이나 적습니다. 이 세금만 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매매 거래의 특성상 자녀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가율 60% 정도를 가정하면 이 20억짜리 집에 전세가 12억이 들어있겠죠. 갭이 무려 8억입니다. 사실 8억 원도 좀 너무 크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억울합니다. 왜 내가 자식한테 내 아파트를 파는데 남들한테 파는 시세대로 팔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좀 싸게 줄 수도 있지. 내 자녀인데. 그래서 상속세매 증여세법에 그래, 3억 정도는 내가 싸게 팔아도 봐줄게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3억 정도야 좀 싸게 팔 수도 있지. 그 정도는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억짜리를 17억에 팔면 전세 12억 원이 있으니까 갭 차이가 딱 5억 원이죠. 모아둔 현금과 대출 이것저것 활용하면 얼추 매수할 가능성이 좀 보이죠. 그래도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네. 증여세 6억 내는 거나 매매대금 5억 내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큰 오류를 범하십니다. 아까 증여세를 6억 원을 내면 그 돈은 누구 거죠? 국가로 들어가죠. 절대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갭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부모님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가나요? 부모님 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상속이 발생해도 우리가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다시 자녀 세대로 자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짜리 집을 받으면서 국가에 낸 세금은 고작 양도세 3천, 취득세 6천에서 대략 1억 원 정도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야 어차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만 보면 3천만 원인데 누가 증여세를 6억 원을 내면서 증여 거래를 하겠냐는 겁니다. 매매 거래 중에 획기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세무사님, 그래도 30대 자녀가 현금으로 5억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세가 끼어 있으니 대출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 대신에 현물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아무래도 소형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가 가진 집을 현금 대신에 부모님께 이 집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 집을 맞바꾸는 교환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이전할 때 매매 거래 형식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을 이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시기가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일어날 상속을 예견하고 이 과도한 상속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자녀 세대로 사전에 재산을 분배하기 위함인데요. 그 과정에서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선택하게 되면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그 재산이 다시 합산이 돼서
고율의 상속세율을 때려맞게 됩니다. 그러나 매매는 그렇지 않죠. 그냥 바깥에다가 싸게 판 것과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원의 현금으로 즉시 환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은 살아계신 동안 뭐 병원비, 요양비 여기저기 소진이 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유류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다른 형제들과 상속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반면에 매매는 이 유류분 문제도 해결합니다. 세 번째, 2월 과세입니다. 얼마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 과세가 뭐냐?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그 받은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재산을 10년 안에 팔게 되면 증여자, 즉 준 사람이 샀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억 원에 산 걸 자녀에게 5억 원에 증여를 했고 자녀가 3년 뒤에 이거를 6억 원에 팝니다. 일반적으로는 6억 빼기 5억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한다? 6억 빼기 아버님이 샀던 1억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매 거래가 증여보다 유리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이야기겠죠.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는 포인트를 모르고 나서는 이 거래를 진행했다가 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좀 큰 세금을 아끼려다가 이 가산세라는 혹까지 붙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세무 전문가의 협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족 간 매매 거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뭐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